하이브생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정수와 유리수에 관련된 개념을 공부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이 단원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정수와 유리수가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38쪽 펴주세요. 자, 일단요 정수와 유리수를 하기 전에는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야. 자, 0을 기준으로 해서요 0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플러스 부호를 나타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은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수직성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요.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요 5,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가다가 5,000원을 흘렸어요. 그럼 선생님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5,000원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잃어버린 5,000원을 우리 학원에 다니는 재용이가 선생님을 따라 올라오다가 그 돈을 주었어. 그러면 재용이한테는 그게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황에 적합한 단어들이 여기 책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의 부호 플러스와 음의 부호 마이너스가 어떤 뜻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영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하지만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는 영하 몇 도 눈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영하 몇 도예요? 오늘 너무 추워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럴 때는 마이너스 부호인 영하를 마이너스 부호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흘린 돈은 손해지. 곧 지출이 되겠죠. 자, 그런 건 음의 부호를 사용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너무 추울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쓴다. 자, 그런데 그 돈을 주어간 재용이는 이익이 생겼고 수입이 생겼죠. 자, 그런 건 플러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한쪽을 기준으로 동쪽은 우리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서쪽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지상, 지하, 해발, 해저.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0은 얘들아 어떤 거겠어? 아무것도 없는 수겠죠. 아무것도 없는 수 또는 기준이 되는 수가 항상 0이 되고요. 그 0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플러스, 그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음의 부호와 양의 부호를 수직선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0은 항상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에요. 0은 항상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고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무슨 정수? 양의 정수가 될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은 무슨 정수? 음의 정수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자, 이거 기억해 주고요. 그러면 정수에 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볼게요.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그리고 그 기준인 0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수를 고르세요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한꺼번에 골라내는 습관을 지금부터 자주 들이세요. 자, 그럼 볼게요. 양의 정수라는 건 얘들아 우리 태어나면 엄마들이 이건 딸기 1개, 이건 딸기 2개, 하나, 2개, 3개, 이건 몇 개야 애기야. 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자연스럽게 배우는 수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해요. 자, 그러한 자연수의 양의 부호를 붙인 수 1, 2, 3. 그런데 이 플러스는 언제나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 너 초등학교 몇 학년이니? 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자, 이 3은 사실은 플러스 3이지. 하지만 우리 플러스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자, 그래서 플러스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 선생님한테 피자 5조각이 있었어. 그런데 이 5조각을 성채가 와서 4조각이나 뺏어 먹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성채에게 뺏긴 피자 조각은 몇 조각? 4조각을 선생님 잃어버린 셈이지?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자연수 앞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숫자를 우리는 음의 정수라고 하고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에 항상 기준이 되는 0은 정수와 함께 꼭 묶어서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정수를 골라라고 했을 땐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모두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 꼭 생각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문제를 대표적으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사용하는 거 한번 써볼게요. 개념 1-2번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바로 1번요. 해발 4,850m. 이거는 지평선을 기준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해발 4,850인 플러스 4,850. 해저는 지평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m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5% 감소하고 5% 증가했어요. 감소했을 때는 마이너스 5%, 증가했을 때는 플러스 10%.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몸무게가 2kg나 감소했으면 참 좋겠죠. 마이너스 2kg. 몸무게가 5kg 증가하면 플러스 5kg. 자, 이렇게 그 말의 뜻에 따라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사용해주면 되고요. 자, 수직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자, 마이너스 1 보자. 마이너스는 0을 기준으로 왼쪽이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플러스 4는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지 플러스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4. 자, 마이너스 4. 왼쪽이지? 마이너스 4는 여기가 될 거고요. 자, 플러스 3은요. 오른쪽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가 플러스 4. 자, 항상 수직선 문제 나오면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0을 기준으로 왼쪽이라는 거 확인하고 문제 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수의 개념에 이어서 유리수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유리수는요, 쉽게 말해서 뭘로 만들기 유리한 수냐? 유리수는요, 분수로 나타내기 유리해서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리수는요, 분수로 나타내기 유리하여 유리수라고 불러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유리수가 뭐니? 그러면 분수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유리수에 관련된 개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리수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내기 유리한 수라 그랬지. 그러면 분수의 형태인 B분의 A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요. 분모는 정수여야 하겠지. 다만 무슨 정수? 0이 아닌 정수여야 하겠지. 분모가 0이 되면 분수의 형태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분모는 0이 아닌 정수여야 한다. 그리고 분자는 그렇지 정수이다. 자, 그래서요, 유리수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선생님 밑에 개념 먼저 설명을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 쳐도 모질라요. 자,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유리수는 정수인 유리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원에 비상학원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는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겠죠. 자, 그 1학년에서는 하이반도 있고 업반도 있겠죠. 2학년에서도 하이반이 있고 업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하이반과 업반은 모두 우리 학원에 다니는 우리 학원 친구들이죠. 자, 그래서 이 유리수의 분류라는 건 정수이든 정수가 아닌 유리수든 유리수이긴 해요. 하지만 각각의 특징에 따라, 기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자, 정수인 유리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을 기준으로 자연수인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아까 개념 확인했었죠. 자, 두 번째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지만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자. 4분의 8은요, 분수 형태 맞지? 그러면 이 아이는 유리수가 맞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기하분수가 아니니까 약분을 하면 2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분수의 형태이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형태는 뭐예요? 양의 정수이지. 그럼 이 아이는 유리수이면서도 어디에 해당되겠어? 여기에 해당되겠지.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3분의 7을 한번 보자. 분수 형태 맞죠? 그러면 유리수가 맞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하분수이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고 0도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는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다. 자,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대표적은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의 꼴로 남아있는 기하분수들.
그리고 소수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소수나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하분수의 형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유리수를 수직선이 다 나타내 볼게요. 한번. 자, 기준이 되는 0을 원점으로 항상 합니다. 오른쪽에는 뭐? 양의 정수, 양의 유리수, 양의 유리수.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음수를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에 모든 유리수를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둡시다.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질문 나오면 오케이 꼭 확인해 주고요. 자, 여기 개념 플러스는 선생님이 확인했었던 부분이지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구성이 된다는 거 꼭 알아주고요. 우리가 방금 했던 이러한 유리수의 분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치?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수는 가장 큰 개념이다. 그치? 그 유리수 안에는 특징에 따라 정수인 유리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유리수 안에 정수가 들어있고요. 이 유리수에서 얘들아 정수를 빼보자. 유리수에서 정수를 빼보자. 정수를 뺀다는 건 얘를 뺀다는 거지. 얘를 빼면 남는 게 뭐겠어? 얘가 남겠지. 이 부분은 뭐가 될까 얘들아? 요 부분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수 안에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있다 그랬지. 그런데 이 양의 정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 그랬지. 자, 그래서 정수 안에요. 정수 안에 자연수인 양의 정수가 있을 거야. 여기 그럼 양의 정수 쓰고요. 자, 정수에서 양의 정수를 뺀 요 부분은 뭐가 되겠어? 그치? 요 부분이 얘네를 뺀 0과 음의 정수가 되겠지. 얘네는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꼭 필기해두고 선생님이 이 강의 끝나면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 0은요 어떻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길래 유리수가 되나요? 0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분수에서 유리수는 분모는 어떻게? 분모는 0이 아닌 정수, 분자는 정수가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0은요 2분의 0, 3분의 0, 4분의 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수는 분수로 모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수는 유리수가 된다는 거 확인해 두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3-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양수에다가 동그라미 치라는 거지. 자, 양수는 뭐? 플러스에 부호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럼 마이너스가 붙은 얘는 당연히 아닐 거고, 얘도 아니겠고, 얘도 아니겠다. 그치? 자, 그러면 3분의 4 플러스 양수 맞죠? 3분의 6도 맞죠? 0은 양수야, 양수가 아니야. 양수가 아니죠. 0은 뭐야?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 되는 숫자지. 그래서 x 치고요. 자, 음수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겠지. 그러면 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x. 왜? 0은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0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자연수에 체크하래요. 자연수에 체크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지? 양의 정수. 그럼 양의 정수에만 체크를 하면 되겠다. 그치? 자, 마이너스 5는 양의 정수가 아니고 음의 정수죠. 3분의 4는요. 양의 정수 아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1도 x. 마이너스 1.2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니까 x. 자, 3분의 6은 약분해보자. 그럼 2가 되지. 그래서 자연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0은 양의 정수가 아니죠. 음의 정수도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숫자야. 자, 그럼 이번엔 정수를 골라내라 그랬어. 정수는 0. 또 양의 정수 그리고 음의 정수. 자, 그러면 정수의 동그라미 해볼게요. 마이너스 5는 음의 정수니까 동그라미, 3분의 4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1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니까 x, 마이너스 1.2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니까 x, 3분의 6은 약분했더니 2였죠. 양의 정수니까 동그라미, 0은 정수에 포함된다. 동그라미.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죠. 유리수는 어떻게? 모두 다 동그라미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기하분수로 정리되는 건 기하분수로 정리 끝내세요. 약분을 하는 소리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숫자는 정수, 그리고
0도 정수에 포함된다는 거, 마이너스 5도 음의 정수니까 정수에 포함된다는 거.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이 세 가지는 정수가 이 세 가지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유리수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에 대응한다는 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A는 0.8이래요. A는 0.8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기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0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5도막으로 나눠보자.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되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0.8은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이쯤이 0.8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 0.8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뭐 또 해볼까요? C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5도 마찬가지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2분의 5니까요. 2보다 더 크겠지. 대분수로 고쳐서 해보자.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다. 그치? 그러면 2보다 클 것이고 2분의 1이니까 2와 3의 절반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C에 해당되는 거. 자, 그래서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점을 나타냈을 때 가분수들은 대분수로 고쳐서 하면 훨씬 편하겠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면 되고요. 39쪽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스스로 풀어내길 바랄게요. 자, 40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0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은 지금 우리가 배움으로써 계속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단어의 뜻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얘들아, 절대값은 뭐냐면 기준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기준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어디서? 수직선에서 항상 기준이 되는 거 선생님 어디라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0이라 그랬지?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할 건데 여기 0에서요. 예진이가 이렇게 서 있어. 자, 예진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웃고 있어요. 자, 예진아, 3칸만 선생님 쪽으로 와. 자, 그러면 예진이는 오른쪽으로 3칸을 오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엔 여기서 서 있어요.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예진아, 왼쪽으로 3칸으로 빨리 와. 자, 그럼 예진이가 이번에는 기준으로부터 왼쪽으로 3칸을 오겠죠? 자, 그런데 보자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플러스라 그랬고요. 왼쪽은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라 그랬죠. 자, 그런데 예진이가 오른쪽으로 걸어오든 3칸을 걸어올 것이고 왼쪽을 걸어오든 어떻게? 3칸을 걸어올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오른쪽으로 가든 3칸이고 왼쪽으로 걸어가든 3칸이에요. 왼쪽으로 가도 3칸, 오른쪽으로 가도 3칸이라는 건 기준점에서 왼쪽으로 가도 3칸, 오른쪽으로 가도 3칸.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걸어간 거리는 똑같이 3칸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값이라는 단어와 기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자,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양쪽으로 하나하나씩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패를 씌우는 순간 얘는 어떻게 나오느냐? 방패와 부호가 만나서 저리 멀리 가버리고 밖으로 나오는 건 오직 숫자뿐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가든 마이너스 3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든 플러스 3이에요. 어찌됐건 걸어갔던 거리는 얼마예요? 3칸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값 하면 무조건 수직선 위에서 기준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가 더 크다는 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 없어? 똑같은 거리일 때는 어디가 더 크다는 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 A의 절대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절대값의 뜻과 기호를 꼭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절대값의 성질 한번 살펴볼게요. 자, 0의 절대값은 0이다. 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인 이유가 뭐야? 0은 기준점이라 그랬지. 출발점에 계속 서서 어디로든 걸어가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0은 항상 어떻게?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고요. 자, 절대값은 거리예요.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0 또는 양수이다. 보세요. 마이너스 3이든 플러스 3이든 밖으로 나오는 숫자는 숫자뿐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0 또는 양수라는 거예요. 자,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이 크다. 그쵸?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내가 걸어가야 할 거리가 엄청 멀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크다는 거. 자,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따라서 어떻게 된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수라는 거. 자, 절대값이 A야. A라는 건 0보다 클 때 얘기하는 건데 A인 수는 얘들아 몇 개가 될까? 절대값이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 두 개가 된다는 거야.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절대값이 4. 절대값이 4라는 건 얘들아 무슨 말이겠어? 절대값이 4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죠? 절대값이 4인수. 절대값이 4인수라는 건 왼쪽으로 걸어가도 4, 오른쪽으로 걸어가도 4지.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4 하나,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자, 이거 확인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절대값이 4인수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플러스 4의 절대값은 플러스 4의 절대값은 얼마? 4. 자, 그래서 두 개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강의 끝나면 이거 진짜 꼭 물어볼 거고 이 네 가지는 꼭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이거 두 개는 꼭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절대값이 3이라는 수는 무슨 소리야? 절대값이 3이라는 건 거리가 뭐 이쪽으로 가도 3칸 저쪽으로 가도 3칸이라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두 개지. 두 개. 절대값이 2분의 5라는 건 플러스 2분의 5 하나, 마이너스 2분의 5 하나. 자, 그런데 반대로 5분의 3의 절대값은 5분의 3의 절대값은 얼마? 5분의 3이라는 거. 자, 그래서 절대값이 3인 수와 그 다음에 5분의 3의 절대값은 다르다는 거. 어떻게 뭘 먼저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멀리 갈수록 어떻게 절대값은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A인수, 절대값이 A인수라는 거, 절대값이 3인수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이라는 소리지. 그 말은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수 있다.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 그래서 두 개 대답해야 되고요. 자, A의 절대값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A 3의 절대값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국 나올 수 있는 숫자는 3, 1개라는 거. 이거 두 개 꼭 무조건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5-1번 보자. 플러스 1의 절대값은 얼마야? 플러스 1의 절대값이라는 건 얘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하나.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하나. 0의 절대값은 0.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은 3분의 2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만 절대값이 8인수라는 건 무슨 말이라 그랬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8인수. 그 말은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써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8의 절대값은 얼마? 8의 절대값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자, 기억하고요. 40쪽에 있는 문제 스스로 다 풀어내길 바랍니다. 41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1쪽으로 넘어가서 유리수의 대소관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당연하죠.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지금 절대값 물어본 게 아니지. 양수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었고 음수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0보다 더
작은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했을 때 음수는 0보다 작고요. 양수는 0보다 크다는 거. 우리 아까 공부했던 수직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자, 양수는 그 절대값이 클수록 커요. 당연하겠지. 3개 먹는 것보다 4개 먹는 게 더 좋죠. 자, 그런데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는 거.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3개 뺏기는 게 좋아요? 4개 뺏기는 게 좋아요? 3개 뺏기는 게 더 좋죠? 자, 그래서 음수를 비교할 때는 절대값을 생각해서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는 거.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4는 4. 마이너스 3은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음수의 경우에는 절대값이 클수록 그 숫자는 더 작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양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고요. 음수는 어떻게?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는 거. 자, 그걸 한눈에 보기 쉽게 구분해 놓은 게 이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음수 같은 경우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진다는 거. 자, 그래서 헷갈리는 친구들은 양수와 음수 모두 절대값으로 기억을 하세요.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고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클수록 작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부등호 사용 볼게요. 자, 이 부등호와 이 부등호는 우리 너무 많이 봤죠? 자, 그래서 이건 각자 보고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x는 a보다 작지 않다. x는 a 이상이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는 말이지 반대로 하면 x는 a 이상이다. x는 a 이상이라는 건 a도 포함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볼게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x는 a보다 크지 않다. x는 a보다 크지 않다. x는 a 이하이다.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건 같이 포함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얘들아,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왼쪽부터 작은 순서대로 먼저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보자.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어라. 2분의 1과 마이너스 5분의 3. 볼 것도 없이 이하에는 양의 정수고 이하에는 음의 정수지. 당연히 양의 정수가 더 크죠. 자, 음의 정수와 0을 비교하네. 0이 더 크다 그랬지? 정리하면 음의 정수보다 0이 크고요. 0보다는 양의 정수.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보자. 자, 소수가 나왔으니까 분수로 바꿔서 10분의 4, 약분해서 5분의 2. 통분해서 비교해도 좋고요. 편할 대로 비교해보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요 a가 더 크겠죠. 자, 음수인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그랬죠. 이 아이의 절대값은 7일 거고 이 아이의 절대값은 6이지. 절대값이 클수록 작으니까 더 큰 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x는 5보다 작다. x는 5보다 작으니까 5가 더 크다는 소리지. x는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a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42쪽부터 43쪽까지 문제는 스스로 풀고요. 스스로 다 푼 친구들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문제를 여기까지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정지 버튼을 눌러서 문제를 풀고 나서 재생 버튼을 눌러서 답을 확인해 주도록 하세요. 자, 42쪽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풀어볼 건데요. 개념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고 우리 앞에서 함께 풀었던 거니까 같이 풀지 않았던 문제 한번 풀어보자. 5번 한번 풀어볼게요. 5번. 자, 아래 수직선을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2로부터 거리가 3인수. 2로부터 거리가 3인수. 자, 2로부터 거리가 3이라는 건 얘들아 무슨 말일까?
왼쪽으로도 3일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도 3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2에다가 일단 점을 찍고요. 거리가 3이라는 건 절대값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럼 왼쪽으로 3칸 가보자. 1칸, 2칸, 3칸.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도 거리가 3일 수가 있으니까 1칸, 2칸, 3칸 가면 5. 자, 그래서 2로부터 거리가 3이라는 건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는 5라는 거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3과 2 사이의 거리 보자. 마이너스 3과 2 사이의 거리. 자,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가려면 몇 칸 가야 돼? 1칸, 2칸, 3칸, 4칸, 5칸 가야 되지? 자, 그래서 5라고 적어주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마이너스 2와 4의 한 가운데 있는 수. 마이너스 2와 4의 한 가운데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겠지. 절반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와 4의 한 가운데 있는 건 바로 1이 되겠지. 왜? 양쪽으로 3칸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바로 풀어보자. 수직선 마이너스 7과 3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는 건 얘들아, 양쪽으로 거리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도 똑같고 왼쪽으로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마이너스 7과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어디? 정 가운데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지, 바로. 자, 그랬을 때 계산하면 마이너스 7과 플러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4. 2분의 4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내는 방법도 있고요. 자, 지금은 수직선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7은 여기 있어. 그리고 플러스 3은 여기 있어. 자, 마이너스 7과 3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10칸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지? 10칸의 절반은 얼마가 되겠어요? 5칸씩 되겠지? 그래서 1칸, 2칸, 3칸, 4칸, 5칸.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로부터 3까지의 거리는 5칸. 자, 이렇게 구해내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방법으로 풀되, 나중에 정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나면 이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적절해요. 자, 같은 거리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7과 3을 더해서 같은 거리니까 절반으로 나눠주는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함께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 보기의 수를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여라. 절대값이 큰 수라 그랬어. 절대값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절대값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뭐라 그랬어?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자, 그런데 음수는 뭐라 그랬어?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다 그랬죠. 좀 확인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요, 뭐부터 비교할까? 양의 정수부터 비교할게요. 3분의 5 양수 플러스 3 플러스 5 비교해보자. 자, 그럼 양수에서는 뭐